데이터로 작업을 했을 때 혹은 이제 그것으로 시각화나 청각화를 했을 때 재밌는 지점은 이미 존재하고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금 볼 수 있게 만든다라는 점이 매력적인 것 같거든요. 데이터 작업을 하면서 계속 느끼는 거는 결국에는 숫자로 바뀐 데이터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숫자가 사실 삶을 대표하는 거라는 것들을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데이터로 하는 것이 이제 정량적인 수치일 수도 있는데 저희 작업에서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호흡과 리듬을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민재라고 하고요. 본업은 개발자고 여러 IT 회사에서 개발이나 데이터 분석, 엔지니어링 같은 쪽을 담당했었습니다. 작업은 데이터를 다른 매체로 확장시키는 방식으로 전개하고 있고요. 팀트라이어드에서도 좀 더 데이터 그리고 그것을 어떤 매체로 표현하는 게 적합한지 계속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호남이고요. 지금 저도 개발자로 일하고 있거든요. 근데 민재 씨는 이제 데이터 쪽이었다면 저는 약간 사용자 체험단에 가까운 개발, UI나 UX나 아니면 장치가 위주에 가까운 개발을 주로 하고 있고, 팀트라이어드에서는 이제 그런 음악적인 모티브, 매체 같은 것들을 좀 더 장치화시키거나 아니면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 데이터도 이제 소리를 내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들이 필요하잖아요. 코딩으로 구현하는데 이제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 김원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광민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소리에 관련된 다양한 일을 하고 있어요. 뭐 작곡과 이제 사운드 디자인, 그리고 이제 청자들에게 어떻게 이제 소리로 표현하고 잘 들려줄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공간 음향적인 부분도 도맡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트라이어드는 민재 씨가 처음 작업했던 그 도시 악보들을 이제 보면서 되게 재밌는 작업이라고 느꼈고요. 그럼 비슷한 작업을 한번 해보자 라는 취지하에 저희 팀이 모이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AI 매진이라고 하는 행사가 이제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런 쪽의 행사에 참여해서 이제 작업을 하나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럼 첫 작업으로 뭘 하면 좋을까? 라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러면은 민재 씨가 처음에 만들었던 작업의 도시 악보들을 좀 더 음악적인 확장 형태로 만들어 보면서 먼저 작업을 시작해 보면 어떨까? 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출발해서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하게 됐죠. 다른 사람들은 이제 12음계가 있어야 이제 음악이라고 느끼는데, 우리는 이제 도시의 소음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그런 이제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패턴들이 음악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런 노이즈들이. 저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때 이제 지하철이 들어오면서 플랫폼에 들어오면서 그런 소음을 내고 이 소리가 정말 대단하다. 이거 재현하기가 어렵다. 왜냐면 이게 물리적으로 봤을 때 그 질량을 가진 지하철이 플랫폼에 들어오면서 마찰 에너지와 소음들로서 치환되는 이 엄청난 그 질량의 소리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거기서 매력을 느꼈었는데, 그런 관점으로 도시에서 우리가 느끼는 소리들을 접하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처음에 호남 씨와 만나서 이제 나비에서 작업을 했을 때 그때 다뤘던 주제가 도시와 암에 대한 것을 분석하고 작업으로 표현하는 것이었거든요. 도시가 대체 뭐지? 나는 도시를 어떻게 느끼지? 도시는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 그 질문 자체로부터 이제 생각을 전개했었고, 그때 했던 사고 실험이 이제 정말 소똥 냄새 나는 초원에 63빌딩 같은 게 하나 있으면 우리는 그걸 도시라고 부르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제 기준에서는 아니었던 거죠. 그랬을 때 나는 이 도시라는 걸 그런 빌딩들의 집합으로서 인지하는구나 라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빌딩 자체에 어떤 요소가 있는지를 살펴봤던 거죠. 그랬을 때 그것을 구성하는 혹은 우리가 분류하는 체계 자체가 어떤 층고, 지상층, 지하층, 어떤 용적률, 건폐율, 그 건물들의 질감들, 이제 이런 것들이 또 토지 재장이나 여러 데이터들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서 작업을 전개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셋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모두의 아이디어를 다 발산시키고 거기에서 한번 수렴을 시키는 좀 프로세스를 거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제, 아이디어, 어떤 소리 혹은 기계적인 장치, 그 메커니즘에서 오는 기능성 이런 게 있었을 때 이걸로 우리가 뭘 해볼 수 있을까?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것과 가까운가?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해서 각자 스스로도 그렇지만 팀 단위에서 공통적으로
합의가 될 정도로 이런 이야기를 엄청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이것이 과연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인 방식이냐를 생각하면서 오히려 좀 다듬는 빼는 식으로 작업을 비주얼을 전개했던 것 같아요. 우리 데이터 펄스 파인더스트 할 때도 사실 라이트를 어떻게 보여주느냐, 그리고 서큘레이션 했을 때도 이게 시각화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데 이걸 넣는 게 과연 관객의 감상에 저해가 되느냐, 도움이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만든 비주얼을 빼기도 했었거든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저해가 되는지 그 부분을 좀 많이 생각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 같고, 이제 도시의 악보들 제 개인 작업에서 시각화를 어떻게 했느냐는 뭐랄까 조금 더 아트적인 데이터 시각화 워크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뭐 대시보드나 그런 데이터 시각화 모델보다 이제 조금 더 고차원, 다차원의 데이터들을 한 2D 평면 혹은 3D에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차원의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방식에 좀 더 가깝게 작업을 했던 것 같고요. 관객으로 하여금 어떤 데이터 환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면서 스케치도 많이 하고 프로토타이핑도 해보고 데이터 요소를 시각화 요소들과 어떻게 매핑시킬 수 있느냐 그 구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데이터로 작업을 했을 때 혹은 이제 그것으로 시각화나 청각화를 했을 때 재밌는 지점은 존재하고 있는 어떤 도시의 현상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금 볼 수 있게 만든다라는 점이 매력적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가 도시 악보들 작업을 했을 때 서울에 25개의 구에 있는 30년치 건물 데이터를 모았었고 그것을 시각화한 게 이제 작업의 일부이기도 했는데요. 그것들을 함께 봤을 때 재밌게도 IMF 시절 그때의 이제 건물들이 되게 쥐가 파먹은 것처럼 적게 보였다가 이제 경기가 회복되면서 건물들이 많이 보이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요. 또 이 작업을 전개할 때 상상했던 혹은 기대했던 접근 중에 하나가 이렇게 건물의 다른 요소들을 매핑해서 우리가 시각과 사운드로 들을 수 있다면 빌딩들이 되게 많은 역삼동과 상대적으로 저층 빌딩들, 저층 건물들이 있는 노량진의 소리는 다를 것이다. 이런 전제로서 이제 처음에 프로토타이핑을 할 때 그 지역의 데이터들을 샘플링 해가지고 시각화, 청각화해서 이제 들어봤었고 도시악 보드를 했을 때는 그 알고리즘 자체로서 한번 객관적으로 이거를 표현해보자 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내 주관이 개입하지 않고 알고리즘들로서 이것을 바라보면 과연 어떻게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인가 혹은 보여질 것인가 였던 거고 아무래도 그런 방식의 장점 자체는 이제 아주 긴 타임 시리즈를 압축적으로 한 번에 볼 수 있다 였던 거고 종로구 작업은 종로구를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인지하는지를 데이터와 우리 주관, 어떤 경험들로서 엮어보자 였던 거기 때문에 주관과 객관 어떤 것들이 섞여 있는 방식이었던 거고 이것의 확장이 인천 작업 데이터 펄스 시리즈였던 그렇죠. 거죠. 민재 씨가 건폐율이나 용적률, 층고에 대한 어떤 뭔가 샌디사이저라고 하는 어떤 느낌의 매핑을 시켜서 그것들이 이제 하나의 어떤 연주를 하는 악보를 플레이하는 어떤 개념이었다면 그 악보가 좀 더 층위가 넓어진 거예요, 종로부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내려놓고 6개 소리를 쭉 늘여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용적률 소리, 건폐율 소리, 층고 소리, 지하층도 소리 여러 가지 데이터를 늘여놓고 거기에 맞는 매칭에 대한 소리를 이제 쭉 녹음을 하고요. 저는 그 사운드 샘플을 만든다고 보셔도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내가 자유 연주를 해도 되겠네. 왜냐면 어떤 사건이라는 것들이 펼쳐지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되게 많이 얘기했던 내용 중에 뭐가 하나가 있었냐면 아파트라고 하는 것도 처음에는 5층 아파트가 많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뭐 6층 아파트가 생기기도 하고 뭐 복도식 아파트가 생기기도 하고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점들이 도시가 건축이 쭉 되어가면서 주거 환경의 변화 같은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럼 그것들은 우리가 도시를 어떻게 느꼈는지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IMF를 어떻게 느꼈는지 그때 그 소리를 그걸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해서 그냥 어떤 기계에 맡기는 방식이 아니라 데이터를 흐름을 유지한 상태에서 어떤 음악적인 표현을 할 수 있을까를 저희가 엄청 고민해요. 뭐 세운상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미디어 아트 하는 사람들이나 작업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메이크업 문화가 가장 이제 접하기 좋은 곳이고 우리에게 익숙한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익숙한 곳이 어떻게 보면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서 거기에 있던 이제 장인들이 현재는 존재하지만 앞으로는 이제 사라져야 될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 이제 사라져가는 그런 이제 영상과 소리들을 저희가 이제 기록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공간에 가서 촬영도 하고 녹음도 했었던. 사라진다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뭐 아쉬움 이런 것보다는 사실 되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뭔가 생겨나고 자연스러운 거.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기록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이미지도 있겠다는 생각을 엄청 많이 했어요. 지금 현재 이런 게 있었어. 그리고 이걸 기록하고 우리는 그거에 대한 녹음의 약간 레코드야. 지금 이 시간을 한번 돌려보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을 느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조금 큰 것 같아요. 세운상가에서 주목한 데이터는 말 그대로 세운상가 어떤 정량적인 데이터는 아니었고요. 저희가 세운상가를 돌아다니면서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우리가 찾으려고 했던 것들, 그게 이제 도시재생장치의 레코드로 들어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뭐 거기 안에서 주었던 볼트, 너트, 그리고 사실 우리가 맨날 남자 화장실 같은 데 가보면 막 이렇게 남성 비아그라 광고 같은 것들도 막 나와 있거나 그냥 바닥에 질비해 있는 대출 광고들이나 그런 막 사기꾼들도 막 되게 많죠. 그런 것들도 다 데이터이지 않을까 해서 하나하나씩 주워서 걸어 다녔던 거예요. 지나쳐가는 모든 것들이 데이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데이터를 좀 접근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인천을 처음 경험하면서 그곳에 되게 많은 운송 수단들이 모여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큰 길만 나가도 정말 엄청 큰 화물 트럭들이 정말 쌩쌩 달리고 배도 보이고 비행기, 당연히 인천 항공공항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트래픽 잼, 사실 영어 자체는 이제 교통체증이지만 음악에서 말하는 잼도 있잖아요. 즉흥. 그래서 이런 얽힘들을 우리가 음악적으로 표현해보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해서 뭐 근처에 월미도도 그렇고 인터넷 플랫폼 주변을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영상 소리를 채집해서 곡을 만들었던 게 첫 번째 트래픽 잼이죠. 저희가 인천 느끼기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되게 단순하게. 저희 집에서 각자 인천이 될 때까지 녹음기랑 카메라를 가지고 찍어가면서 인천을 느꼈던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정량적인 데이터인 다른 작업으로 넘어갔을 때 좀 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표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라디오 같은 거 보면 저희가 주체적 듣기에 대해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주변을 귀 기울이다 보면 우리가 발견될 게 많을 거고, 사실은 데이터를 펼쳐놓고 분석하는 것만이 작업이 아니라 우리 의견은 기록하고 주변을 귀 기울일 수 있는 것부터 작업의 출발이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도. 그 라디오도 보면 이렇게 거리다가 채널을 맞추는 과정 자체가 좀 더 정확한 소리를 듣기 위해서 채널을 맞추는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게 저희 도시 경험과 되게 맞닿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어떤 소리에 귀 기울이려면 그쪽에 다가가면 되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도시를 이렇게 거닐면 좋지 않을까. 듣기 좋은 소리, 아니면 관심 있는 사건, 그러니까 어떤 걸 장소 기준으로 본다기보다는 우리만의 사건 기준으로 보면서 찾아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재미난 게 보이면 그럼 너도 한번 찍어봐, 이렇게 해야 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최근에 준비하고 있는 작업이 하나 있는데요. 도시에 보면은 생각보다 자연물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첨전들, 그 안에 있는 식생, 동물들, 우리 삶의 일부분인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 관가하고 있지 않나? 그러면 이거 어떻게 다시 좀 바라보게 만들까? 어떻게 우리 이걸 기억해야 될까? 기록해야 될까? 그런 고민들이 좀 있어서 그것에 이번에 좀 더 주목을 해보려고 해요. 데이터로 하는 것이 이제 정량적인 수치일 수도 있는데, 저희 작업에서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호흡과 리듬을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이제 감각하면서 작품으로 이제 치환해서 감상자들에게 아니면 혹은 청자들에게 어떻게 소리를 들려주고 어떻게 이제 도시를 감각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계속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제 숙제이지 않을까. 회사에서 항상 아쉬웠던 게 데이터가 어떤 비일시적인 지표로만 소비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데이터 속에는 굉장히 많은 게 담겨져 있고 되게 다양한 에너지, 어떤 역동, 가능성들이 보이는데 저희는 혹은 저는 그것도 다른 매체로 확장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매체를 쓰는 게 이 숨겨진 이야기, 에너지들, 어떤 가능성들을 표현하는 데 적합한 것이냐, 그것을 항상 고민하고 있고요. 데이터 작업을 하면서 계속 느끼는 거는 결국에는 숫자로 바뀐 데이터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숫자가 사실 삶을 대표하는 거라는 것들을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작업을 계속하면서 그것들에 몰입하고 개입하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들을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쭉 펼쳐놓고 바라보는 거, 상상하는 거, 그러면서 그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가 감정적인 변화를 느끼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꼭 얘기하고 싶어요. 아쉽게도 오늘 되게 많은 작업에 대해 소개는 못 드렸는데 저희 사이트 오시면 보실 수 있죠. teamtrade.kr 이거 나가는 거 아니야? 이거 나가겠네 마지막에. 아 마지막에 보였네.